안녕하세요. 편의점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매출 상승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매출 상승은 모든 업종의 최고의 하두죠. 편의점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다 이 매출 상승을 위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그나마 편의점은 좀 보편 타당한 물건을 팔기 때문에 각 상권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겠고 소비 계층에 따라 다들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왕도는 없습니다. 왕도는 없고 뭐 누가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저 오늘 이 시간은 그냥 제가 쓰는 방법, 지금 카메라 켜니까 문득 떠오른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편의점은 보편 타당한 물건을 팔기 때문에 상권의 변화 없이는 진짜 매출을 올리기 힘들어요. 맛집이나 뭐 식당이나 음식점은 어디 가서 뭐 기술을 전수 받아오면 뭐 아무리 안 좋은 상권에서도 완전히 고매출 점포가 될 수 있지만 편의점은 상권이 주변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게 크게 매출의 상승이 되기는 힘들어요. 물론 상승하는 매장도 많겠지만 그건 뭐 좀 희망사항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매출을 올리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마인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권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객단가를 올리자. 객단가가 뭐냐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소비하는 평균 금액이거든요. 평균 금액. 예를 들어서 저번 달에 평균 매출의 평균 객단가가 이제 한 사람이 쓰는 객단가가 뭐 5천 원이었다. 그리고 5천 원만 쓰던 사람을 6천 원, 7천 원 쓰게 만들자.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만약에 100명이 오는 매장이라면 뭐 아파트 상권에 변화가 없지 않은 이상은 200명, 300명이 오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편의점이 뭐 30년대 할머니의 뭐 전통 손맛의 새우깡을 파는 게 아니잖아. 다 똑같은 걸 팔기 때문에. 그러니까 5천 원치만 사던 사람을 6천, 7천 쓰게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원가, 마진율 좋은 걸 많이 팔자. 이제 GP.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 거, 뭐 담배나 술 이런 걸 조금 등한시하고, 뭐 어디서 마진이 많이 남는 거, 뭐 1,000원을 받더라도 뭐 60, 40, 50% 파는 뭐 이런 마진이 좋은 이런 마진을 전면 배치해서 많이 팔자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편의점의 꽃은 행사 진열이잖아요. 행사 진열. 1 플러스 1, 2 플러스 1, 뭐 이렇게 행사 진열인데 매달 행사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면 그 매달 행사 바뀌는 그 행사 품목에 맞춰서 이제 그 행사 품목을 전진 배치하고 고객들의 눈이 잘 띄는 곳에 이제 계속 위치를 매달 이게 변형을 해주는 겁니다. 매달. 그래야지만 이제 그 고객들이 식상하지가 않고 매일매일 이제 새로운 물건이 업로드 되기 때문에 뭐 안 사던 물건도 써보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매출 상승이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런 행사를 모든 진전하는 겁니다. 모든 진전이 뭐냐면 뭐 새우깡이 1 플러스 1이다. 그럼 매운 새우깡이 있고 뭐 덜 매운 새우깡이 있는데 이게 1 플러스 1이다. 그러면 같이 붙여놔야죠. 예를 들어서 뭐 한개는 여기 있고 한개는 진열대 밑에 있고 이렇게 우왕좌왕 이렇게 있으면 고객들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할인 행사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2 플러스는 1 플러스는 무조건 이제 뭉쳐 없는 거죠. 이렇게 안 나가는 물건을 과감하게 빼는 겁니다. 우리가 장사 안 되는 매장에 가면 냉장고나 뭐 이런 데 보면 이상한 맥주라든지 막 이상한 과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 시킨 건데 안 팔리니까 아까워서 계속 놔두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신상품을 놓으면 오히려 더 매출의 상승이 날 수가 있는데 계속 그런 걸 놔두니까 손님들이 왔을 때 신상품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달 놔둬버리고 안 팔리는 뭐 과자나 모든 종류는 일단 과감하게 빼고 제가 뭐 먹어버립니다. 그냥 폐기 찍고 그냥 제가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신선한 신상품을 매대 손님들이 이제 보고 이 집은 뭔가 항상 새로운 물건이 계속 업데이트 되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이제 매대를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매대를 꽉 차게 만듭니다. 늘.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시켜서 꽉 차게 한다기보다 뭐 한 개만 놔두지 말고 막 옆에가 비는 데가 있으면 이 한 개를 두 줄, 세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넓게 해서 일단 모든 매대를 꽉 차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어떤 가게를 갔는데 매대가 텅텅 비어있으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비어있으면 장사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좀 왠지 이 집은 좀 뭔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매대가 꽉 차게 뭐 그리고 설명하면 한 개 나갈 때마다 바로바로 채워야겠죠. 손님들은 들어오실 때 절대 잘 안 물어봐요. 특히 아가씨들은요. 들어와서 한 바퀴 둘러보면요. 절대 안 물어봐. 그러니까 비어있으면 보고 그냥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대는 꽉꽉 차게, 그리고 손님들이 사간 물건은 늘 꼬박꼬박 채워 넣을 수 있게, 이건 이제 알바생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저는 이제 폐기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폐기를 막 무식하게 막 계속 내라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많이 시켜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을 시키면 한 20만 원, 30만 원씩 시켜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안 시키던 부분도 시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실험을 해봐야지만 우리 손님들이 과연 이걸 사는지 안 사는지 매출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흔히 보면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장님 이거 한번 시켜보시죠, 저거 한번 시켜보시죠. 우리 동네는 그거 안 나갑니다. 우리 동네는 그거 못 먹어. 우리 동네는 술 나와서 못 먹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한번 과감하게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물건을 더 시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60만 원짜리 더 시킨다고 하겠습니다. 60만 원 더 시키면 하나도 못 팔고 전부 폐기로 다 내버려도 원가로 따지면 한 20만 원, 15만 원, 20만 원, 한 30만 원 차이 안 될 겁니다. 한 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60만 원 시켜서 전부 다 버려도 20만 원 정도 제가 한번 투자를 해보는 거죠. 근데 60만 원씩 물건을 더 시키면 60만 원이면 엄청난 거예요.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막 더 늘려도 그 안에 별의별 물건이 진짜 막 매장에 꽉꽉 찰 정도로 물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이 이 집은 물건이 많구나. 신선한 물건이 있네. 신제품이 많네. 해서 고객들이 1,000원 살 손님들도 2,000원, 3,000원에 살 수도 있고 혹시 다른 조금 거리가 있던 데 있는 사람들도 올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시켜봐서 한 6개월, 7개월 끌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매출에 변화가 없고 계속 폐기만 한다면 그때 되면 이제 줄여도 되겠지만 혹시 매출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폐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조금 더 물건을 더 시켜서 한번 매대를 꽉꽉 채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리고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 손님들이 주로 오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시간대는 사장님이 꼭 근무를 하셔. 점주가 꼭 근무를 해야겠죠. 아무리 좋은 알바 매겨도 주인보다 못하니까 점주가 중요한 타깃 시간대에는 꼭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의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항상 밝게. 그러니까 뭐 어떤 아가씨나 뭐 젊은 총각이 오면 안녕하세요, 머리 스타일 바뀌었네요, 옷 이번에 새로 샀어요, 이러면서 약간의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손님들이 예 사장님, 예 이러면서 1,000원 살 것도 2,000원 사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타겟 시간대에 뭐 어차피 뻔한 손님이잖아요. 어차피 뻔한 당근 손님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지 말고 중요 타겟 시간대에 앉아서 손님이 오면 조금 더 밝게, 그리고 약간의 손님한테 관심을 보이면 틀림없이 매출에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친한 척을 하면 오히려 손님이 싫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손님들은 그냥 편의점에서 물건만 간단하게 사고 기쁜 인사만 하고 갔으면 하는데 우리가 먼저 직업이 뭐예요? 그때 혹시 같이 오신 분이 남자친구예요? 여자친구예요? 이렇게 쓸데없이 오버해서 더 친절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한 친절만 하면 오히려 그것도 매출 상승에 약간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가게를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어디 슈퍼 가면 이 슈퍼는 뭐가 없네 뭐 때문에 안 되겠네 다 알아요. 근데 자기 가게는 문제점을 몰라요. 우리 그렇잖아요. 겨울 샤워 딱 하고 거울 보면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잘생겼다고 느끼는 게 매일 눈에 익혀서 익숙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가게도 그래요. 매일 우리가 눈에 익어서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물건이고 어떻고 다 아는데 새로운 손님들은 눈에 안 띄고 가게가 우왕좌왕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나 지인들이랑 오면 야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가게 한번 돌아봐봐. 그리고 내한테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편의점이나 슈퍼는 웬만한 사람들 한두 개 문제점 바로바로 지적해내요. 안 그러면 이제 OFC나 FC나 회사 직원들 있죠. 영업하는 와가지고 도와주는 직원들, 그 직원들한테 올 때마다 돌아보러 갑니다. 와가지고 어떤 신상품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게 부족한지, 어떤 매대가 잘못됐는지 그걸 계속 무조건 꼭 한두 개씩 문제점을 찾고 가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들어온 애는 OFC, FC는 한지가 6개월밖에 안 돼서 아직 나보다 못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친구들은 그래도 매일 아침마다 9시에 모여서 앉아가지고 회의하잖아요. 매출 상승이 어떤 거고 이런 회의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폐업하는 매장, 오픈하는 매장, 고매출 매장에 지원도 나가요. 지원도 나가서 거기서 물건도 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배우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매장에 와서 그걸 좀 전수해 달라고 하는 거죠. 보고 문제점 찾아라. 문제점을 보고 내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개선을 해 나가는 거죠. 이런 유튜브나 뭐 이제 뭐 다른 뭐 블로그나 카페 이런 걸 보고 계속 조금씩 그냥 남들이 하는 거 한번 따라 해보는 겁니다. 솔직히 혼자 너무 오랜 시간 있으면 머리도 멍해지고 진짜 생각하기 싫거든요. 처음에 뭐 한 2, 3개월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6개월, 7개월, 1년, 2년 지나면 솔직히 하기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 보면 진짜 많더라고요. 카페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매출 상승 뭐 하는 법 이런 걸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도입을 해보는 겁니다. 편의점은요, 조금만 위치 바꾸고 조금만 손대도 매출이 무조건 상승이 돼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내가 하려고 하면 하기 싫으니까 그냥 뭐 이런 거 보고 누가 이렇게 하는 거 좋더라 하면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절대 손해는 없어요. 그러면 가게가 계속 이제 순환이 되고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가게는 항상 청결. 이제 뭐 1년 된 가게, 2년 된 가게는 깎겠지만 10년, 20년 된 가게는 굉장히 흐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벽을 닦고 유리를 닦고 이런다기보다 그냥 바닥 정도, 그 다음 매대 먼지 없게 그 정도 청결, 그거만 깨끗하게 좀 해주셔도 좀 이제 매장 분위기도 좋고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머무고 싶겠죠. 그리고 매장 불을 환하게 켜고 장사가 안 된다고 자꾸 형광등 불을 끄고 전기 불을 끄고 뭐 냉장고 불을 끄고 하면 고객들이 왔을 때 물건 고르기가 싫어요. 어둑어둑하니까. 그러면 원래는 1,000원 주고 1,000원 살 사람도 500원만 주고 사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좀 매장을 깨끗하게 매대 뭐 전체 매장이 힘들면 매대라도 먼지 없이 깨끗하게, 그리고 좀 매장은 최대한 환하게 하는 게 오래 고객들한테 오래 더 머물고 이제 매출 상승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쓰는 방법인데 이게 뭐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노란 그 소쿠리 있죠. 그 바구니, 바스켓이라도 이제 장바구니 그걸 아무리 좁아도 고객들 발에 걸칠 정도라도 저는 군데군데 놓습니다. 그게 조금 약간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화살표로 세워놓는데 약간 도움되는 게 그 한 개만 살라는 사람도 바구니가 보이면 의식적으로 사람이 손을 들게 되더라고요. 들게 되면 2개, 3개를 사요. 그 다음에 고객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바구니가 보이고 발에 걸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들면 1개 살 사람이 2개, 3개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바구니를 군데군데 매장 군데군데 발에 걸리더라도 좀 놔두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알바 교육 철저히 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이제 그 점주가 기껏 올려놓은 거 알바가 게을러서 조금만 게으름 피고 나쁘게 하면 이제 손님이 또 마음이 변하고 할 수 있으니까 알바 교육 철저히 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손님이 물건 사가면 바로바로 채울 수 있는 거. 이건 진짜 중요하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중요하게 시키는 거고, 이제 발주가 초반에 중요한데 선택과 집중이죠. 이제 우리 동네에서 잘 나가는 느낌의 류의 물건들을 과감하게 많이 시켜서 진열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뭐 샐러드가 잘 나간다. 그러면 샐러드 잘 나가는, 보통 그렇잖아요. 잘 나가는 거 2개, 3개만 시켜놓고 계속 순환시키잖아요. 폐기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은 과감하게 우리 집 누구 샐러드가 잘 나가네. 그러면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폐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3가지만 시키던 걸 6가지, 7가지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과감하게 시키면 오히려 더 그게 매출의 상승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4캔 만원짜리 맥주도 이제 뭐 늘 똑같은 것만 있으면 식상해 보이니까 조금 신제품들 계속 순환하면서 신제품들 넣어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뭐 막걸리도 뭐 한 종류만 넣던 거 뭐 2종류, 3종류 넣어보고요. 이렇게 한번 물건을 다양하게 한번 시켜보고 다양하게 한번 순환을 시켜보는 겁니다. 오늘 떠오르는 거 제가 쓰는 방법인데 너무 추상적이라도 몇 가지 생각난 대로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같이 편의점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출 상승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늘 오는 손님이 정해져 있는 곳이지만 뭐 5,000원만 사는 손님을 6,000원, 7,000원 쓰게 만드는 거죠. 1,000원만 사는 손님을 2,000원, 3,000원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팔지 않았던 신제품을 넣어보고 모든 진열을 하고 손님들한테 친절을 보이고 해서 어떻게든 손님들 주머니를 더 열게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지금 기존의 매출 상승의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객단가를 올릴지, 어떻게 하면 원가 좋은 걸, 마진율 좋은 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팔지, 이걸 좀 계속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또 좋은 방법이 떠오르시면 또 댓글도 주시고 또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도 같이 좀 도움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뭐 프로고 뭐 똑똑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편의점 점주
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하면서 느껴본 이야기를 그냥 두서없이 쭉 서술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추상적인 이야기겠지만 뭐 도움되는 거 있으면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뭐 도움 안 되더라도 그냥 저 친구는 저렇게 장사하는구나, 그렇게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컨텐츠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거 끄고 나서 다음에 또 매출 상승 부분이나 또 다양한 정보나 다양한 좀 공유할 게 있으면 또 카메라를 켜고 또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점과 공인중개사였습니다.